다음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입니다. 37대 19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시절의 사제지간 어반 마이어와 이 마이크 브레이블의 사제 맞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어반 마이어 감독의 어떤 잭슨빌 생활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지구에 지금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제 매년 두 번씩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해로 왠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어반 마이어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감독일 때 디펜시브 라인 코치로 있었던 게 마이크 브레이블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시절에는 브레이블이 어반 마이어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뭐 성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인터뷰도 있었지만 냉정하게 지금 프로에 와서 두 사람의 어떤 평가나 입지는 좀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네. 그 얘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향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존 그루든이 지금 거대한 이 똥을 싸놨기 때문에 지금 어반 마이어는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좀 그 관심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뭐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고마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승리한 타이탄스 이야기부터 해보면 어쨌든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주 약팀 제츠에게 패하면서 좀 이게 잘 안 풀렸었는데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 이제 사실 훌리오 존스는 이날도 결장을 했고 AJ 브라운도 돌아오기는 했는데 100% 컨디션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결국 데릭 헨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헨리가 뭐 그 부담감을 다 이겨내고 좋은 경기를 해줬다. 그래서 130 러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막전에서만 조금 부진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100+ 러싱 야드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도 뭐 가장 강력한 리그 러싱 리더가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 추세로 간다면 2000야드 다시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패싱 게임이 잘 풀리질 않으니까 더 많은 공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수비 쪽에서는 이제 버디 두프리가 지금 빠져 있는데 해롤드 랜드리가 모처럼 2개의 색을 해준 것이 좀 반가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수비는 좀 불안감을 많이 남겼는데 지금 잭슨빌 제기어스가 상대였음을 감안을 하면 지금 450야드를 허용한 건 좀 너무 많이 줬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DJ 샤크까지 없는 상황에서 조금 너무 과한 좀 허용이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최근에 이제 리처드 셔먼이나 스테판 길모어, 뭐 제일런 스미스 이런 좀 네임드 수비수들이 뭐 방출이나 뭐 이런 이유들로 이제 FA 매물로 좀 나왔었는데 테네시가 좀 이 선수들을 결국에는 영입하지 못했어요. 뭐 시도가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테네시가 리빌딩을 하는 팀이 아니고 어떤 핵심 선수들이 지금 다 정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당장 좀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좀 수비가 빈약할 때 이런 좀 네임드 선수들이라도 영입을 해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테네시가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못한 거는 분명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잭슨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잭슨빌은 이날까지 경기를 내주면서 이제 20연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29연패가 이제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자릿수로 좀 카운트다운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잭슨빌이 좀 빨리 승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어반 마이어가 뭐 성추행 논란이라고 해야겠죠. 예, 이제 그런데 좀 휩싸이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었고 예. 이날 뭐 어쨌든 필드에는 나와서 이제 경기는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지켜보면 좀 평소보다 더 오버 리액션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커리어 첫 승에 대한 좀 의욕도 드러냈고 포스앤골 상황에서 이제 팀이 득점에 성공하자 골라인 근처까지 뭐 뛰어가서 뭐 선수들과 함께 좀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있었는데 분명히 좀 작심하고 나왔을 텐데 결과는 결국 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반 마이어 감독에 대한 리더십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팀 내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한 익명의 제기어스 선수가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어반 마이어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팀 내 뭐 훈련이나 뭐 스피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잭슨빌 선수들이 이 어반 마이어에게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학과 프로는 좀
필요한 역량이 좀 다른 게 아닌가? 많이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감독과 좋은 프로 감독은 지금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사실 리크루팅이라는 게 어떤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선수를 뽑아오는 것이 좀 감독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는 어쨌든 뭐 트레이드나 FA나 드래프트로만 선수를 수급하고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감독의 좀 전술적인 역량 그리고 이 좀 머리가 큰 프로 선수들을 잘 어떤 매니징하고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는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어반 마이어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맞는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 낮은 티어에 있는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팀들의 어떤 코칭 스텝이 훨씬 더 NFL에 잘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펜서스의 맨룰 같은 감독이 이제 말씀해주신 좀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이제 이런 인물들이 차라리 프로에서는 더 통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규어스도 이 런던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뭐 돌핀스와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좀 새로운 곳에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좀 미국 언론들이 좀 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바마이어도 그런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좀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런던의 언론들도 만만치 않은데 뭐 어쨌든 그들은 NFL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 아무튼 이제 타이탄스와 제규어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27대 19.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 덴버가 역시 이제 스케줄 빨이었다라는 게 조금씩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브리지워터가 뇌진탕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과연 이 경기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좀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해서 일단 필드에 나서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력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3쿼터까지 6점 득점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좀 뒤늦게 추격을 해봤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상대 엔드존으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이제 연장전까지 팀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네. 볼티모어에게 패배를 한 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스틸러스가 지지난 시즌의 스틸러스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패배는 역시나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덴버의 앞선 3연승을 좀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러싱 공격이 그나마 잘 풀리는데 좀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전반에 끌려가다 보니까 후반에는 좀 러싱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제리 주디, KJ 햄러, 데이션 해밀턴 이런 이제 주요 리시버들이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또 패싱 공격의 어떤 파괴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뭐 서드다운 컨버전 확률도 워낙 최근 두 경기 좋지를 않았고 또 이날은 이제 자본테 윌리엄스의 플레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쿼터 중반에 49야드 러싱 플레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상대 엔드존 아마 1야드인가 2야드 거의 직전에서 이제 태클을 당했는데 사실 그냥 이제 일어나서 다음 플레이를 준비를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윌리엄스가 터치다운이라고 좀 섣불리 판단을 하고 좀 심판의 어떤 시그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제 세레머니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보통 이 선수들이 공을 스파이크한다 그러죠. 공을 이렇게 확 내리치는 이제 그런 세레머니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 상황인데 시간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을 뭐 좀 멀리 보내서 경기를 지연시킨 골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심판진으로부터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를 먹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1야드였는데 6야드로 물러났나? 뭐 아마 그렇게 이제 됐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덴버가 이거를 결국 엔드존에 넘어서지 못하고 필드골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원포지션으로 끝난 경기에서 이런 장면들은 좀 분명히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프런트 세븐 쪽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 빈약한 스틸러스의 오라인이 굉장히 훌륭해 보였다라고 적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조시 주얼이 이미 시즌 아웃이 됐고 브래들리 첩도 지금 수술을 했는데
거의 시즌 말미에나 돌아오는 게 뭐 될까 말까한 정도다라고 네. 이제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 밀러는 있지만 밀러를 도와줄 자원들이 좀 보이지 않는 덴버의 지금 나머지 이제 수비진이고, 어쨌든 다음 주 일정을 보면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레이더스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감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음.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더 똘똘 뭉쳐서 나올지 아니면 좀 선장을 잃고 좀 표류하는 상대를 쉽게 잡아낼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3연승으로 출발을 했던 덴버인데 지금 이제 3연패에 당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레이더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고요. 스틸러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스틸러스가 이날 이 모처럼 또 러닝 게임이 잘 풀리면서 경기를 손쉽게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부터 이 러싱 게임이 계속 풀리지 않는다고 저희가 뭐 수차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날만큼은 이제 나지 해리스가 23번의 러싱 시도 122야드에 1개 터치다운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해리스를 포함해서 총 60번의 어떤 공격 스냅에서 35번이나 러싱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스틸러스가 러싱 공격을 더 많이 시도했던 경기가 언제였는지 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 빅벤의 패싱에 좀 의존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날만큼은 좀 러싱을 무기로 뭐 야드도 많이 전진을 했고 또 시간도 많이 이제 잡아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 오브 포지션도 33분 대 27분으로 좀 앞서 나가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빅벤이 좀 부담이 덜어졌는지 이날 또 패싱에서도 원활하게 경기를 이끌어갔고요. 그러니까 체이스 클레이풀과 디온테 존슨에게 좀 빅플레이들을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빅벤의 좀 패스 시도를 줄이는 것이 이제 스틸러스가 남은 시즌에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네. 뭐 샷건 포메이션에서도 이제 RPO를 통해서 뭐 나지에리스에게 공을 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빅벤이 뭐 커버리지를 읽고 좀 판단하고 네. 이런 장면들이 조금 더 나와야 이제 상대 수비에게 또 혼란을 주고 더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피츠버그의 공격은 어느 정도는 해답을 찾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부상자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어깨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아마 1년 계약을 하고 스틸러스에 남은 것 같은데 어쩌면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또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피츠버그 생활이 조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자전거 탄 소년일 때만 해도 굉장히 호감이었는데 참 많이 아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모르겠어요. 이제 경기력보다는 계속해서 오프필드 이슈로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시즌 아웃 된 거는 분명히 피츠버그엔 타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수비 쪽에 데빈 부시도 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 쪽에 좀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한두 주 좀 결장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또 수비 쪽에도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좋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가져갔던 피츠버그까지 이렇게 이제 덴버와 피츠버그의 경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25대 22 연장 승부 끝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참 키커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날 뻔했던 경기였어요. 그 난리가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났거든요. 그래서 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가장 쫄깃한 경기였다.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이 크로스비가 5개 필드골을 실패했던 경기가 좀 기억이 났는데요. 사실 저도 그걸 적어왔는데 네. 18시즌 5주차 라이언스와의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1개 엑스트라 포인트와 4개의 필드골을 놓쳤죠. 그러니까 5번의 킥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팀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 후로는 사실 곧바로 리바운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던 크로스비로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의 한 3년 만에 이때도 이제 5주차였네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3년 만에 그러네요. 다시 한번 좀 좋지 않은 경기가 나왔는데 그때와 좀 다른 점이라면 어쨌든 경기를 승리했다.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날 크로스비가 4개 킥을 미스를 했습니다. 3개 필드골 하나 엑스트라 포인트로 실패를 했는데 참 크로스비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나머지 3개의 필드골을 놓친 시점이 너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살펴보면 4쿼터 2분을 남기고
앞서 나갈 수 있었던 36야드짜리를 놓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키커가 놓치면서 4쿼터에 버저비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51야드를 또 놓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또 놓쳤고 연장에서 조보로가 인터셉션을 하면서 이번에는 넣겠지 40야드 필드골을 맡겼는데 이때 아마 서드다운에서 맡겼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믿고 다시 한번 명예 회복할 기회를 줬는데 네. 이것마저도 날렸는데 음. 이게 뭐 야구도 그렇지만 실책한 선수의 공이 계속 가잖아요. 아 그렇죠. 이날도 이제 연장전 한 번 놓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끝내기 필드골 기회가 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제서야 뭐 메이슨 크로스비가 성공을 시키면서 뭐 최소한의 명예 회복은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3년 전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 크로스비가 이러다 그냥 커리어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는데 네. 이제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시즌 나머지 11경기에서 킥 미스가 딱 2개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또 퍼펙트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방 또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년 전에 뭐 이런 좀 액땜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좀 빠르게 리바운딩 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벵갈스는 정말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벵갈스가 기세가 좋다. 그래서 패커스가 높은 산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뭐 업셋을 할 수도 있다. 저희가 조금 이제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날 정말 좋은 기회가 네.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에반 맥퍼슨이 이제 2번이나 필드골 끝내기로 이제 승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막판 키커 싸움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은 맥퍼슨도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4쿼터 종료 26초 전에 57야드 필드골.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멀었다 하더라도 연장전에서 찾아온 49야드는 좀 넣어줬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거는 좀 분명히 아쉬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전 첫 스냅에서 나온 인터셉션도 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네, 근데 한번 보시면 그 슬램덩크의 그 북상과 해남의 마지막 장면이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 네. 그 채치슨 줄 알고 고민구한테 패스하는 그 장면이죠. 근데 물론 뭐 비슷한 선수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 버로우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패스를 던졌는데 그 공간에 벵갈스 선수는 없고 패커스 선수 한 명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좀 유니폼을 착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어이없는 패스를 던졌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좀 재미있는 상황이 좀 연결이 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키커로 인해서 양팀 팬들이 정말 이 쫄깃쫄깃한 심장을 부여잡고 이 연장전까지 지켜봤을 그런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멋진 플레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자말 체이스가 뭐 70야드 빅플레이 그러면서 늘 전반 막판에 이 버로가 체이스에게 뒷볼을 연결시키는 장면이 좀 유독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날도 하나가 있었고 이 장면이 또 튕겨져 나온 공을 다시 잡아내고 또 뭐 원핸드 캐치라는 장면도 있었고 뭐 이런 좀 개인 역량으로 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말 체이스가 159야드를 잡아냈고 다반테 아담스도 뭐 이에 질세라 206야드의 한 개 터치다운. 네. 이게 또 개인 커리어 하이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현재까지의 이 와이드 리시버들이 맨투맨 커버리지를 붙었을 때 1대1 상황에서 이걸 이길 확률이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자말 체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프리시즌 때 분명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뭐 드랍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이제 본 게임이 시작하니까 자말 체이스가 왜 괴물 리시버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이 LSU에서 우승을 만들어냈던 선수들이 지금 NFL 곳곳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 때의 어떤 뭐 성장, 어떤 무서웠던 기세를 이제 프로에서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 에런 로저스는 이제 개인적으로 2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리버스를 제치고 역대 5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런 또 의미 있는 기록도 이제 세웠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조보로 선수가 응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목 쪽에 좀 부상이 있다 그래서 예. 조금 저도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목 쪽이 특히 좀 선수들이 장기간 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외과적인 뭐 그런 부상이 아니라 그 목구멍 안쪽에 좀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심각한 건 아니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간 거라고 하니까 뭐 네. 벵갈스 팬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그린베이 패커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입니다. 25대 22.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난주에 류정인 PD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풋 오이 마이. 아, 그걸 정확하게 실현을 했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였습니다. 아, 텍사스전을 이렇게 진짜 불안에 떨면서 볼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팀 다 1승 3패기는 했는데 같은 1승 3패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뉴잉글랜드는 뭐 안정적인 신인 맥 존스가 있고 벨리책 감독이 버티는 팀이고 텍사스는 같은 신인이기는 하지만 딱히 보여준 게 없는 데이비스 밀스에 뭐 나머지 선수들은 외인 구단이니까 네. 사실 두 팀의 전력 차는 분명히 있다고 봤는데 이날은 마치 좀 비슷한 전력의 팀들인 것처럼 네. 오히려 텍사스가 더 잘하는 팀인 것처럼 좀 경기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패트리어츠가 텍사스에게도 지는 좀 굴욕을 맞을 뻔하다가 그래도 짜릿한 4쿼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아, 저는 일단 이제 이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비가 시작부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세컨더리 쪽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고 특히나 이 센터 쪽으로 던지는 이 데이비스 밀스의 패스가 족족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따박따박 패스를 허용을 하면 뭐 경기 어떻게 이겨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결국은 역전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정말 이 뭐랄까요?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패턴이 계속됐어요. 서드앤롱 그것도 10야드가 넘어가는 서드앤롱을 만들어 놓고 서드다운에서 이 포스앤 쇼트로 와요. 포스앤 1, 포스앤 2, 뭐 이렇게 이제 이 포스앤 쇼트로 왔다가 포스다운 컨버전을 허용. 그리고 퍼스트다운.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이런 뭔가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좀 많이 아쉬웠던 페이트리어츠였고, 아 그리고 이제 이 자코비 마이어스가 드랍을 했던 부분, 이게 터치다운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필드골 에어리어 안쪽으로는 들어가는 패스였는데 이게 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만약에 경기를 패배했다면 가장 이 수비와 함께 욕먹었을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자코비 마이어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도 좀 지적을 해보면 데미안 해리스가 엔드존 코앞에서 펌블 턴오버를 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굉장히 아쉬웠죠. 예, 주먹으로 딱 치는데 그게 정말 엔드존 코앞에서 빠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공 빠졌어도 뭐 터치다운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풋볼이 정말 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그 고트 탐 브레이디와 어떤 막강한 템파베이의 리시버들을 생각보다 잘 막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지기는 했지만 근데 이 데이비스 밀스와 텍사스는 사실 NFL 레벨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팀과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점수와 야드를 허용한다. 한 주 만에 좀 정말 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 패치로 돌아온 제이미 콜린스가 색 1개 또 매튜돈이 색 2개를 해준 거는 그래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대목입니다. 네, 제이미 콜린스가 정말 잘 돌아왔죠. 웰컴백이고 그리고 이제 공포의 빨간 토시 매튜돈이 또 이날 색 2개 기록했죠. 네. 네, 색 2개를 또 레드존에서 기록을 했고 게임 승리를 확정짓는 이제 펌블 리커버리까지 만들어내면서 매튜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비는 좋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공격도 이날 쉽지 않았어요. 네. 뭐 그래도 맥 존스에 대해서 조금 좋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그래도 커리어 첫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 점은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예. 벨리책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맥 존스가 어떤 회복력과 리더십이 있는 선수다. 이제 그렇게 좀 칭찬을 했고 사실 뭐 저도 한번 이 맥 존스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가 경기 거의 후반부까지 계속 끌려가는 흐름. 그러면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서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뭐 졌을 때 좀 날아올 수 있는 비판의 화살이 더 클 수 있었던 경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업셋에 대한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어쨌든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만들어냈다. 이제 그 점은 좀 신인 쿼터백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잘 해냈다는 생각입니다. 네.
패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휴스턴 텍산스의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제 휴스턴 텍산스가 굉장히 이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기상천외한 그런 플레이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날 플리커로 터치다운 만드는 장면이 좀 압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밀스가 312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한 거. 그리고 이게 어떤 신인 쿼터백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벨리책의 어떤 수비를 상대로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크리스 콘니에게 연결되는 플리커, 네. 이제 밀스의 짧은 커리어지만 이제 최고의 장면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를 졌던 건 역시나 이번 주에 이제 많은 키커들이 부진했는데 휴스턴 텍산스 역시도 키커의 부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미 페어베언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1인분만 해줬어도 사실 뭐 패치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경기였어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텍산스가 먼저 틈을 만들어줬고 이제 패치가 그걸 잘 뭐 이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 초반에 일단 엑스트라 포인트 2개를 놓쳤고 킥오프를 했는데 이걸 사이드라인으로 차내면서 40야드에서 공격권에 내줬어요. 네. 그리고 필드골 미스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커가 사실 뭐 한 경기에서 킥을 하는 게 그렇게 뭐 10대 번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수가 4번이니까 사실 키커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4년 계약을 맺었던 이 카이미 페어베언인데, 뭐 사실 어떤 연장 계약을 맺을 만한 어떤 역량의 키커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빌 오브라이언이니까 이런 계약을 줬다, 이런 생각이 좀 다시 드는 이제 경기력이었고, 네. 사실 또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었다면 3쿼터 중반에 이제 13점 차 앞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가 패치의 공격을 잘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인 펀트를 해서 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들떴는지, 그러니까 뭔가 트릭 플레이를 시도를 하려다가 그럼 이제 제대로 시도를 하던지, 그것도 좀 뭔가 호흡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펀터가 앞으로 갔다가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뭐 이런 좀 뭐 이게 뭐지 하는 좀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펀트를 억지로 시도를 하다가 이게 동료 뒤통수에 맞고 그대로 사이드라인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0야드 펀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냅을 한 그 지점에 사이드라인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플레이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사실 기회를 줬습니다. 그 펀트가 이 패트리어츠 쪽으로 모멘텀이 넘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플레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료의 머리에 맞는 그 리플레이가 좀 계속 기억에 나서 저도 좀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 이제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타일러드 테일러가 사실 이제 6주차부터 IR 리스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이 되기는 했어요. 네. 근데 현재 기사를 살펴보면 몸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밀스가 이날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주전으로 나설 것 같고, 그 마이애미에게 이제 뭐 큰 사기를 당할 때 이제 데려온 레러미 턴실, 물론 턴실은 좋은 선수지만 뭐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 턴실마저도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경기 중에 빠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텍산스에게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참 어렵게 승리를 당했죠. 사실 승리를 당한 경기였고, 뭐 그럼에도 이 팬의 입장에서는 참 값진 1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